있어서는 안 됐었던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배포되고 있을 건데요. 간단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언 순서는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 개요라고 되신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발언이 몇 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발언을 마친 뒤에는 유가족 분들께서 이제 작성하신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요구는 어떻게 유가족 분들과 소통을 해왔고 간략한 경과 피해자의 권리에 관련한 내용 TF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오민혜 변호사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직접 서시기까지 참사 발생 후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참사와 관련된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유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희 TF는 지난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유가족분들과 2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유가족이 처한 상황과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직접 알리실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에 그 가족에게는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 기준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진실과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의 권리라고 칭하면서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피해자는 지원의 대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사의 피해자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합니다. 이는 재난참사의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이번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공표할 것이 아니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2차례 간담회에서 확인한 것은 정부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 들을 수 없었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TF는 유가족분들이 그리고 참사의 피해자분들이 재난 참사의 피해자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홍입니다. 아들 엄마입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슬픔 유가족분들께서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지요. 저도 가슴에 묻고 아들을 데리고 곧 비엔나로 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세와 악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비엔나에 살면서 애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참 삶이 애로운 삶을 살았지요. 애국인이라고 애면당하지 않게 애들을 키워왔습니다. 항상 S와 NO를 확실히 가르쳤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로 말할 수 있게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동참한 것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랍니다. 저는 15일 병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날 아들을 안고 병원에 가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시간이 틀려서 저희가 애국인이기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차 당했는데 그 서류가 해결되는데 6일이 걸렸는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의 장례식이 비엔나에서 28일 날 있어서 저는 가야만 합니다. 저는 비엔나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국인들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꼭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짧은 발언 동안 담지 못한 이야기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른 유가족 감사합니다. 아, 1997년 6월 29일 10시 30분 이 세상에 태어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0시 30분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뿐인 우리 딸 이상은의 아빠입니다. 상은이를 보낸 후 엄마 아빠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애원했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우리 딸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태워서 딸에게 붙이려고 했는데 태우지를 못하게 해서 오늘 이렇게 여기서 편지를 붙여봅니다. 상은아, 잘 가라.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제 별이 된 사랑하는 우리 딸, 먼저 보낸 미안함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억장이 무너지는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보지만 눈물로 채운 가슴에 갈수록 그리움과 아련함이 가득하구나. 꽃다운 청춘 펼쳐보지도 못하고 꽃이 져서 별이 되었네. 너희 방 사진 속에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데 너희 방엔 꽃내음과 향내음만 가득하구나. 보고 싶구나. 매일 아침 밥 먹자 하면 맞벌이 하면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투정 한 번 없이 함께 해준 우리 딸.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 대학 졸업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아빠 나 합격했어 하고 울먹이던 핸드폰에 녹음된 너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른다. 너를 보내고 이튿날 너의 핸드폰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의 문자가 날라왔는데 너는 갈 수가 없구나. 너무 원통하고 안타까워 또 통곡을 하였구나. 네가 태어나서 아빠 가슴에 처음 안겼을 때의 따스함처럼 제가 되어 아직도 식지 않은 따뜻한 너를 가슴에 안고 너를 보내러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너를 보내줘야만 내가 마음 편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보내주려고 한다. 딸아 잘 가라. 이모부 꿈에 나타나 엄마 아빠가 다시 태어난 너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네가 엄마 아빠 알아보고 찾아온다고 했다고 하니 다시 태어나서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모두 버리고 힘내서 잘 가거라. 엄마 아빠도 힘낼게. 우리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25년 4개월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딸 상은이를 보내며 엄마 아빠가 이태원역에서 2022년 11월 7일 마지막으로 우리 딸 상은이를 대신해 절규를 해봅니다. 국민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 딸과 같은 26세 나이였던 아들을 먼저 보낸 고 박원선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쉽게 물었듯이 저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이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속해서 이제 그 심경과 그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이나문 님의 어머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희 아들 영정사진 대신 살아생전 웃고 있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 태어난 곳, 태어난 시간, 날짜, 태어난 순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아들의 사망진단서라고 하네요. 사망일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참사 현장을 보며 무슨 꿍꿍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시신을 경기도 외곽으로 뿔뿔이 훑어놓으셨나요? 이태원 근처 큰 의료시설에 최소 20, 30명이라도 모여 있었다면 이런 의구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두려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린 건가요? 결국은 유가족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산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태원 잔사 희생자 29살 이나운 엄마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직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며 엄마 배고파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만 머리에 맴돌고 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핸드폰을 꽂았는데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 알람이 울리더군요. 우리 아들 이 땅에 젊은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알았다면 내 옆에 있을 때 더 안아주고 더 도닥거려줄 걸,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해줄 걸, 얼굴 한 번 더 만져줄 걸, 내 머리를 쥐어박고 가슴을 뜯고 또 치면서 먼저 보낸 미안함에 몸부림칩니다. 술 한잔 마실 줄도 모르고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들. 일에 지쳐 힘들어 일하다 허리 아픈 것도 참아내고 새벽잠을 이어가며 그저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제 곁에 없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떡할까?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우리 나문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핸드폰 단축번호 3번에 저장된 내 사랑 아들. 아들 몇 시에 들어와? 밥은 먹었어? 냉장고에 아들 좋아하는 삼겹살 사놓았어. 이제는 더 이상 핸드폰에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 내내 우리 아들 곁을 지키며 같이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던 아들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자를 보냈지요. 아들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함께 울면서 저는 우리 아들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로 너희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너희들만이라도 그저 친구가 좋은 곳에 먼저 갔으려니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주기만을 바란다고. 아들 친구들이 보여준 우정과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능한 이 정부에 아들을 뺏겼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들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마는 되지 않겠노라고요. 내 아들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이 또다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참사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달라고 이 나라 이 정부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리칠 거라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됐는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모른 채 저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지한 엄마였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아들의 죽은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엄마는, 우리 가족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저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들 잘못 아니라고. 무능한 정부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아까운 29세 삶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어른들,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고, 그러니 무지한 이 엄마는 이제 넋놓고 눈물만 흘리지 않으려 한다고요. 도와주십시오.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동참하려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의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누구누구 정치인, 누구누구의 유명인 죽음 앞에 방송은 영정사진과 애통함을 표하면서 왜 우리 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들 떠난 후 지금도 방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간이라도 방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차마 방 전등을 끌 수가 없이 밤을 지새웁니다. 한여름 전기세 아낀다고 절약해야 된다고 에어컨을 자주 끄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우리 집은 에어컨이 전시용이라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배우자가 죽으면 머리에 묻고,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제쯤 우리 아들에게 편히 좋은 곳에서 엄마 만날 때까지 엄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아들을 편히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희생된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나무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오늘 기자회견 하신다고 묵묵하게 한자 한자 자필로 저렇게 적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자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목소리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발언 바로 듣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간접 살인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를 해야 한다. 숨이 막혀 숨쉬기가 어렵다. 라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11차례나 빗발쳤지만 경찰들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상황 종료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운명의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 이태원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묻습니다. 거짓말이나 일삼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떠버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보고받은 적 없다, 몰랐다 라고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류미진 등에게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식당에 가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긴박한 상황임에도 상황실을 비우는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기자님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찢어지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우건 시인의 시 한 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시인 김우건.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 놓지 마라. 꽃을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려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기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 미안하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허울 좋은 애도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에 덮어버린 이 나라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를.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25살 딸을 잃은 미나의 아버지 이종관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를 보시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며 함께 슬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딸은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이며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유족들과 이번 참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먼저 이 참사, 이 비극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13만 명이 모이는 인파 군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떠나서 집회 대처와 대통령실 경호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찰력 운영에도 참사에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인파 군중관리에 근처에 있던 기동대를 투입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시위 관리와 경호 근무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20만 명이 모였던 헬로윈 행사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난 것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유가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었음에도 미온적인 대처와 미온적인 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관련 부서는 모두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158명이 사망한 것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이야기합니다. 둘째, 참사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 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없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위안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가족들입니다. 이를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입니다. 저는 화장한 아이의 유골을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봉안당을 몇 군데 다녀봤지만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 사이에 젊은 아이 유골을 두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끼리 만나 합동 봉안당 추모비라도 의논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158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도 됩니까?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겁니까?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에 이제 답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우 이지한의 엄마입니다. 지한이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 종이에 적을 수 없어 머릿속에 담아왔어요. 2001년 육아일기장에 너는 별명을 효자로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써 있더군요. 그 아이는 그렇게 착했습니다. 연줄 하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기 힘으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고 올 5월에 한 달간의 오디션을 거쳐 큰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2월에 방영을 앞두고 매일같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운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오직 그 작품에 온 신경과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바지와 와이셔츠를 대려입히고 구두끈을 매주면서 엄마 나 오늘 밥 먹고 와야 돼. 다음날 촬영이 있어서 금방 올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12시 아이가 죽었다니요.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가보았는데 지한이가 맞았습니다. 그날도 못 먹은 것 같았어요. 볼이 너무 배어 있었고 배가 홀쭉해서 지한아, 넌 오늘도 못 먹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워 마스크를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까? 곰곰 생각하다 그래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겠구나. 그분에게라도 편지를 써보자. 그분에게 호소를 해보자 라고 두서없이 막 적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배우 이지한의 엄마입니다. 해가 뜨는 것이 두렵고 제 입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싫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며 제 뼈에 붙은 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하며 들어올 것 같고 배고파요라는 환청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 합니다. 지한이 아빠는 장례식 후 자살 시도를 하였고 지한이 누나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분명히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 사태가 158명을 쳐다만 보면서 생매장한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대처만 6시 34분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58명의 희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상하 체계는 모래성 같아 사건이 생기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 지능인들로 구성된 줄 알았지만 탁상 공론하는 지식인들이었고 발로 뛸 줄 알고 뽑아줬건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숨만 쉬는 식물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류미진 전 과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의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그것에서 숨쉬기 어렵다, 압사당할 것 같다, 살려달라, 통제해달라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이러한 행위는 칼을 들지는 않았어도 정황상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모두 형사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을 개정하면서 어찌 이 어린 어른들을 그냥 넘어가려 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태어나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번엔 잘할 거야. 잘하고 말고 그 믿음은 지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10만 명의 아이들도 보호할 수 없다면 158명의 희생자와 다친 청년들도 구할 수 없다면 이 5천만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나라를 버려야 합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FBI에 의뢰해야 합니까? 이 분한 심정을 전 세계에 알려야만 합니까? 대한민국의 축제나 콘서트에 올 때는 반드시 경호원을 대동하여 와야 한다고요. 그래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말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태가 바뀌는 겁니까? 대통령님, 사고 현장 앞을 밥 먹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더니 112 상황실에 있지도 않았더니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말하니 그 중에서 가장 괘씸죄를 추가하고 싶은 행안부 장관의 말 바꾸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 이 책임의 앞과 뒤는 누구의 책임이냐며 비웃으며 빈정대더니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무시해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의 아이도, 회사원의 아이도, 시장 상인의 아이도 생명의 무게는 다 같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지안이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살려서 부르고 망언을 일삼는 공직자들,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고만 있던, 아니 못 본 제 아니들, 그들의 자녀들이 압살을 당해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일까요? 이 망나니 같은 전능한 식물인간들을 응징해 주세요. 국민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으나 망언을 일삼는 그들을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우리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매장 당하지 않도록 호되게, 표본이 되게 형사적으로
엄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찬란한 미래까지 짚밟힌 이들을 이른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을 것입니다. 제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이지한 엄마 홀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서 지안이가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제게 이 노래를 불러 마지막 육성을 남겼습니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였던 밤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 마지막 육성입니다. 여기 계신 158명의 희생자 부모님들은 제 슬픔보다 더 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저를 사랑했으며 이렇게 추억이 많으며 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증거인멸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낱낱이 밝혀 이 억울한 청년들의 찬란한 미래가 짓밟히지 않도록 10조를 줘도 절대 바꾸지 않았을 내 아이들의 앞날에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감사합니다. 자식들 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주세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 첫째, 진정한 사과.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헌법상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조속히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둘째,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2구 이태원 참사를 방지했어야 할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은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 규명 및 책임 규명의 경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상 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의미는 참사 당시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그리고 참사 이후의 모든 진상과 책임이 규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정부는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각종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정부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 시설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개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허하고 형식적 애도가 아니라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기억과 추모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여섯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신 윤복남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님. 사실은 유가족 만났을 때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현재 장례를 다 치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제 다 된 것처럼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명단 공개나 영정사진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제대로 추모되고 있는지, 희생자들의 추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대리인으로서 만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 계셨는데 얼마를 준다 한들 아들이 살아오고 딸이 살아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은 한 금전적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의 6가지 요구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정한 사과 그리고 책임 규명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 배상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유가족들이 생각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 왜 정부에서 유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고 이런 걸 계획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유가족분들께서는 정부가 왜 이런 걸 안 해줄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의 답변은 잘못이었다는 점이 바로 이후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받았는데 뭐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안 받아서 그랬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아까 유가족분 말씀에서도 나왔다시피 오히려 핵심은 유가족들 말고는 사실은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실제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만큼 도저히 옆에서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저희 모인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전체 158명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전부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관적인 질문.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모일 단계이고 모여서 그 이후에 또 목소리를 내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6가지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적어도 여기 지금 모여 계신 유가족 분들께 몇 번을 회람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뽑아낸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네.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명단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족분들도 좀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또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대응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좀 생각이 모인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밝혔다시피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명단 공개가 말하자면 정부의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없다 보니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어떤 언론사가 됐든 종교 행사가 됐든 이렇게 사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제가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유가족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게 잘 됐냐 잘못됐냐 이게 오히 핵심이 아니고 정부가 공적 조치를 통해서 희생자의 추모를 위해서 명단을 공개하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하고 유가족들에게 묻고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명단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문제의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잘못 호도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그 점에서 오히려 정부의 조치가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의 말씀에서도 장례비 지원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더라 얘기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가족의 경우에는 장례 치르고 나서 무슨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언론에 밝힌 1:1 밀착인이 하는 얘기들이 뭐 계획 과정인지 집행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유가족분들 이렇게 마음에 맞게 배려 있게 진행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쉽게도 일단은 유가족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상자 분들에 대한 대응은 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산하 트라우마 센터에서 장례 치르고 바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실상으로 거부를 했다가 하루 이틀 더 지나다 보니까 너무 제가 트라우마가 심해지고 점점 더 심해져 갖고 제가 그 트라우마 센터에 또 담당자가 마침 전화가 와갖고 제가 트라우마 센터에 제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트라우마 보건복지부 산하가 어디더라? 거기가 아무튼 서울 어디가 본사인데 제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니까 수원까지 와갖고 정신과 의사랑 제가 상담을 좀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신경정신과에 병원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을 소개를 받아갖고 제가 지금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유족분들한테는 연락이 안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저도 텅 밤에 수면제를 안만 먹어도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라서 밤을 거의 지새다시피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정신과 약을 의사랑 또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은 약을 먹어야만 이게 우울증 증세가 안 생기고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자제가 되고 심신이 뭐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심신이 점점
주어진다는 그런 그 의사의 간곡한 권유가 있었고 제가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약을 먹음으로써 피 끓는 마음이 아직도 찢어지는 마음이 한두 끝도 없지만은 그래도 저녁 때 놀라지 않고 그나마 잠은 좀 자고 있고요. 제가 아까 또 경련이 일어날 거라고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급할 때마다 먹는 약을 복용하라고 복용을 해줘서 그 약을 잠시 전에 또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유가족 분들이 그런 거를 아직 조치를 안 하셨거나 또 연락이 없으셨거나 하시면은 보건복지부 그 산하에 전화를 하셔갖고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는 시청 쪽에서 이렇게 개별 전담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다 연관을 해주시는데 아마 다른 유가족분들도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좀 하시면은 좀 잊지야 못하고 금세 말씀 찢어지는 마음이야. 그렇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몸을 가누고 저희도 정신을 차려야지 고인이 된 저희 자식들도 부모들이 좀 더 괴로워하지 않고 잘 지내기를 아마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이야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지만은 그 안타까운 자식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감히 고인이 된 자식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용기라도 좀 얻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복지부에 연락하셔갖고 그런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필요한 지원이 있는데 주력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도 상당한 편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합니다. 유가족 분들이 트라우마를 이기고 또 그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부로서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광화문에 무엇을 설치하자 혹은 막 그런 구체적인 단계를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가족 분들께서 지금 모이시는 단계고 협의하시는 단계고 근데 지금 아까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을 기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구사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너무 구체적이라서 나중에 더욱 유가족 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의 요구사항들이 확실해지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에서는 변호사 50여 분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수사에서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도 그 대응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 속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는 유가족과 협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증거 보전 신청은 한 단계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의 수사에서의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 기사로 2차 가해 명단 공개에 대한 2차 가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이나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이나 다른 전문가들 말씀해 주신 분들 없어요.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취지대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